예, 안녕하세요.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8비트 마이크로프로세서 AVR 기초를 강의하는 강사 송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간단하게 저번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과제를 내드렸던 두 개의 인터럽트를 동시에 처리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 다음에 다음 과제인 DC 모터를 제어하는 프로그램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한테 저번 주에 과제로 내드렸던 두 개의 인터럽트는 과연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 요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고 그 다음에 간단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인터럽트를 동시에 처리하기 위해서는 저번 주까지는 여러분들이 한 개의 인터럽트만을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두 개의 인터럽트는 어떻게 처리할까? 두 개의 인터럽트를 처리하는 방법은요, 먼저 인터럽트를 처리하기 위한 제어 레지스터들을 설정하는 방법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설정해야 될 게 바로 External Interrupt Control Register A, 즉 D 포트의 하위 4비트인 D0, D1, D2, D3 요 비트로부터 어느 한 비트를 선택해서 인터럽트를 처리하는 거고요. 이렇게 4개의 비트를 처리하면 하나, 둘, 셋, 넷. 요게 바로 D 포트의 하위 4비트의 신호를 받아서 인터럽트를 처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이 포트의 상위 4비트인 E4, E5, E6 이 4개의 비트로도 인터럽트를 처리할 수 있다고 여러분들이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번 시간에 두 개의 인터럽트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러면은 두 개의 인터럽트 신호를 받아야 되잖아요. 바로 D0와 그 다음에 D1 요 두 개의 비트로부터 인터럽트 신호를 받아서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잘못 설명, 요거죠? 요게 D0를 선택했을 때의 신호를 어떤 신호에서 받아들일 것이냐, 인터럽트를. 여기가 D1. 이렇게 두 비트씩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D3, D2죠? 예,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D3. 이렇게 External Interrupt Control Register A는 이렇게 D 포트의 하위 4비트로부터 4개의 비트로부터 데이터를 입력받아서 인터럽트를 처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두 개의 비트, 즉 D0와 그 다음에 D1 두 개의 인터럽트 신호를 받아서 처리할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 저번 시간에 이미 설명을 해드렸지만은 신호가 올라갈 때 인터럽트를 처리할 것인가, 신호가 평평할 때 인터럽트를 처리할 것인가, 아니면 신호가 내려갈 때 인터럽트를 처리할 것인가, 이거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신호가 이렇게 내려갈 때를 대비해서 요때에 바로 인터럽트를 걸리도록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요겁니다. 두 개의 비트 중에서 왼쪽 비트를 1로 세팅하면 돼요. 이렇게 신호의 하강 부분에서는요. 그러니까 어디를 세트하면 되죠. 여기가 D0, 그 다음에 여기가 D1인데 바로 요거를 여기하고 여기 요 두 군데를 1로 세트하는 거죠. 그러면은 한번 지금부터 프로그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한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한테 시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VR 스튜디오를 클릭합니다. 자, New Project AVR GCC
A015 다음에 next 시뮬레이터 그 다음에 atmega 128입니다. 그 다음에 finish. 자, atmega 128 A015 떴습니다. 요거를 여기서 불러오겠습니다. 파일 오픈 A015에 요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sharp define f CPU는 16MHz입니다. 1600000 unsigned long. 그 다음에 웹 파일을 include 합니다. 가져옵니다. include avr io.h. 그 다음에 sharp include util delay.h. 그 다음에 이제 인터럽트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요거 가져와야죠. sharp include avr interrupt interrupt.h. 그다음에 이제 매크로를 선언합니다. sharp define 2는 1이다. sharp define dx는 delay millisecond다. 그 다음에 이제 주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integer main void 무한 루프를 하나 만들죠. while true return 0 이렇게 해서 무한 루프를 만들고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 준비가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먼저 포트의 입출력을 결정한다. 그렇죠? LED를 켜는 것으로다가 인터럽트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를 체크할 거니까요. 우선 C포트에 지금 여기 이렇게 손으로 제가 가르쳤지만 이 C포트하고 LED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포트를 출력 포트로 하죠. DDR-C는 그 다음에 출력입니다. 뭐냐면은 0x 출력 전부 1로 해야 되죠. 8개의 비트를 전부 1입니다. FF. 그 다음에 인터럽트 신호를 받아들일 D 포트는 전부 입력 포트로 해야 되죠. 신호가 들어와야 되니까요. 자, DDR D 포트는 모두 입력 포트 0000 0000 0x 0. 이제 그 다음 중요한 건 뭐죠? 바로 인터럽트가 걸릴 포트 비트에 대한 레지스터 값을 초기화한다. 굉장히 중요하죠? 초기화한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바로 요거죠. External Interrupt Control Register. 자, 요것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은, 요거는 External Interrupt Control Register A는 바로 D 포트의 하위 4비트에 대한 그 신호를 어떤 신호에서 말하자면 인터럽트를 걸을 것이냐. 올라가는 신호에서 걸을래? 아니면 평평한 신호에서 인터럽트를 잡을래? 아니면 내려가는 신호에서 인터럽트를 걸게 할 것인가? 요거를 결정해야 돼요. 우리는 보통 내려가는 신호에서 인터럽트를 잡죠. 그래서 바로 그 신호 어디서 잡을 건가를 결정해 주는데 그게 2비트예요. 그래서 요 제일 왼쪽이 D0. 그 다음에 2비트가 D1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D0와 D1을 통해서 인터럽트 신호를 받을 거니까요. 여기 보면
두 개의 비트 중에서 왼쪽 비트가만 1일 때, 즉 여기만 1일 때, 여기가 0에는 1, 그 다음에 D0에서는 이쪽이 1, D1에서는 이쪽이 1일 때 이렇게 떨어지는 신호에서 인터럽트를 발생시킵니다. 자, 그거를 이용합니다. 자, 어떻게 되냐면요. 세 개의 레지스터죠. 뭐냐면 External Interrupt Control Register D 포트를 통해서다 A 여기 값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터럽트를 허용하노라 External Interrupt Mask Register 요거 정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허용하노라 External Interrupt Flag Register 요걸 해줘요. 자, 두 개의 비트 어느 게 전부 1로 세트해야 되냐면 신호의 어느 부분에서 인터럽트가 걸리게 할 것인가를 결정해 줘야 되죠. 바로 인터럽트 센스 컨트롤 01 요게 1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터럽트 센스 컨트롤 11 요게 1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해주죠. 자, 봅시다. 어떤 걸 1로 해줘요? 1 왼쪽으로 비트를 옮겨라. Interrupt Sense Control 01 요거를 1로 해주고요. 그 다음에 또 1로 해줘야 돼요. 어떤 거요? 왼쪽으로 옮겨라. Interrupt Sense Control 11 요거를 1로 해줘야 돼요. 여기 보시죠. 그렇죠? 여기 보면은 Interrupt Sense Control 요 두 개의 비트 중에서 요거는 1, 요거는 0으로 해줘야 falling edge 신호가 떨어지는 곳에서 인터럽트가 걸리고요. 요 두 신호 중에서 요거를 1로 해놔야 됩니다. Interrupt Sense Control 11 요거를 1로 해줘야만이 0으로 해줘야만이 D1 두 번째 인터럽트 신호에서 바로 falling edge에서 인터럽트가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건 0이니까 따져볼 거 없고요. 요거하고 요거만 1로 해줘야 되죠. 자, 그러니까 제일 위에 거 D1에 대한 거 D2에 대한 거 1로 해주고 요것들을 전부 합치는 게 뭐죠? 우와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두 신호를 하나로 합칩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허용하노라 External Interrupt Mask Register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가보면은 밑으로 내려보면은 여기 있죠. 여기서도 여기서부터 여기가 D1 해가지고 D1, D2 해가지고 여기가 E7까지죠. E7까지입니다. D1, D0, D2, D3, E4, E5, E6, E7. 그러니까 지금 제가 D0와 D1만 두 개 쓸 거니까요. 인터럽트 1하고 인터럽트 0를 1로 해놓으면 되죠. 예, 그럼 그렇게 해놓습니다. 자, 1. 어떤 거죠? D0에 인터럽트가 걸리는 것을 허용하느라 인터럽트 0. 그리고 D1에 걸리는 것도 허용하느라 이를 옮겨라 인터럽트 1에 걸리는 것을 허용하느라 그리고 이 두 개를 오화시키면요 동시에 다 이제 다 사용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두 개를 오화시켜서 더해라. 그 다음에 플래그 레지스터죠. 플래그 레지스터를 보면은 여기 있죠. 프로그램을 허용하노라 그랬습니다. 이것도 역시 D0부터 시작해서 D0, D1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가 뭐죠? E7, 이쪽이 E7입니다. 그러니까 D0와 D1을 쓰기 위해서는 요거 두 개를 1로 해놔야죠. 그러니까 인터럽트 플래그 0와 인터럽트 플래그 1 요 두 개를 1로 해놓으면은 D0와 D1을 눌렀을 때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대로 해줍니다. 뭐냐면은 자 1 비트 시프트 레프트 하라 어디
interrupt flag 0하고 와 shift left interrupt F 아니죠. flag 1 이렇게. 자, 그러면은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레지스터의 값을 초기화시킵니다. 요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게 무슨 뜻이죠? 저번 프로그램까지는 요거 하나만 했었죠. 왜냐면 D1만 눌러도 됐으니까요. D0만 눌렀을 때 인터럽트를 허용을 했는데 요번에는 두 개를 하는 거니까요. 이렇게 두 개를 해줍니다. D0와 D1. 그 다음에 마스크 레지스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두 개, D1과 D0. 그 다음에 플래그 레지스터도 이렇게 D1과 D0 이렇게 두 개를 동시에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변수를 조금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요. 그러면 이제 그 D0를 눌렀을 때 인터럽트 처리 프로그램을 만들어야죠. 그렇습니다. 그건 뭐죠? interrupt service routine이죠. 그 다음에 인수는 뭐야? interrupt 0. 요거 interrupt 0의 back 인수 이름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D0를 눌렀을 때 프로그램을 여기다 만들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D1을 눌렀을 때 인터럽트 처리 프로그램을 만들어야죠. 인터럽트 처리 함수죠. 이것도 역시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 그 다음에 D1을 눌렀을 때는 int까지는 똑같아요. 그 인수의 이름이 0이 아닌 1입니다. 그리고 back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요 안에다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첫 번째 인터럽트 0 D1 첫 번째 인터럽트가 걸렸을 때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까요? 이렇게 상하가 껌먹껌먹 하는데 그 상위 4비트 하위 4비트가 번갈아 가면서 그 전멸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정수형 변수 P와 그 다음에 Q와 P 정도 할까요? 예, P와 리를 선언하여라. 자, 그래서 리에다가는 0x 상위는 꺼지고 하위는 켜지는 이렇게 할까요? 00001111 하고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자, for 한 6번 정도, 4번 정도 한번 해볼까요? 6번 정도 하겠습니다. p equal 0, p는 0부터 시작해서 p가 한 12번이 될 때까지 10번이 할까요? 네, 10번이 될 때까지 P를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C 포트죠? 저기가 연결된 데가 이거 지금 C 포트 제 손을 한번 보시죠. 이 LED는 C 포트에 연결했습니다. 포트 C에다가 리를 내보내라. 그리고 약 500ms 동안 머무른 다음에 리의 값은 0은 1로 1은 0으로 바꿔라라는 게 물결 요 연산자죠. 리의 값을 바꿔라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막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자, 두 번째를 눌렀을 때는 요거하고 똑같은데요. 요거하고 그냥 복사해 놓겠습니다. 요거하고는 똑같은데 뭐냐면은 전체가 껌뻑껌뻑 하는 거 그러니까
상위하고 하위 4비트가 아니라 전체가 껌뻑껌뻑 하는 거, 요 프로그램을 대체하겠습니다. 요거하고 틀리죠? 요거는 상위는 불이 꺼지고 하위는 불이 다 들어오고 그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요거는 전체가 다 불이 들어온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만듭니다. 자, 이렇게 만든 다음에, 자, 이제 이쪽으로 갑니다. 이렇게 처리를 하고 나면은요, 이제 변수를 하나 선언하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인테저, p와, 그 다음에 리라는 변수를 하나 일단 선언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하죠? 자, 인터럽트를 시작하라, 이렇게 합니다. 시작하라. set interrupt죠. ser. 인터럽트를 시작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서는 어떻게 할까요? 불이 왔다 갔다 저번처럼 우측에서 좌측으로 하나씩 올라가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리라는 변수에다가는 0, x 0, 1 제일 우측에다가 1을 넣습니다. 그 상태에서 for 8비트가 쭈루룩 켜져야 되니까 p는 0부터 시작해서 p가 8이 될 때까지 8보다 p를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먼저 포트 C에다가 리 값을 출력합니다. 리 값을 출력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얼마 정도 머물까요? 한 100mm 정도 1000분의 1초 아니 100분의 1초죠? 네, 100분의 1초 동안 머무릅니다. 100분이 아니라 10분의 1초네요.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네, 10분의 1초. 이렇게 머무른 다음에 이제 불빛을 옆으로 하나 또 옮겨야 되니까 리는 원래 있던 리 값을 왼쪽으로 한 비트 옮겨라. 그러면은 1이었던 게 1, 0이 되죠. 그래서 오른쪽이 허당이 되는 거죠. 0으로 채워지죠. 거기에다 다시 1을 채워서 불이 들어오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5와 더해라. 뭐를 더해야 되죠? 제일 오른쪽에 0, x 0, 1을 언제나 5화 시켜라. 그러면 불이 이렇게 왼쪽으로 하나가 채워, 그 허당, 그러니까 0이 들어있는데 1이 채워지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돌아라 합니다. 자, 이렇게 돌으라고 하죠. 그러면 여기는 뭐 무한히 반복됩니다. 자, 이렇게 반복이 되는 상태에서 이제 한번 프로그램을 컴파일 해 보겠습니다. 자, build, compile. 자, 오류 없이 됐습니다. 그럼 이거를 한번 AVR의 플래시 메모리로 옮겨봅니다. connect A15죠? A15로 찾아봅니다. A15의 디폴트 A15X 요거를 자, 옮겨봅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불이 쭈루룩 켜집니다. 자, 그 상태에서 뭐냐면은 그 상태에서 1번 FND 1번 인터럽트를 겁니다. 스위치를 눌러보겠습니다. 제가 자, 여기 눌러봅니다. 자, 1번 인터럽트를 걷더니 요런 게 켜지죠? 예, 제대로 됐습니다. 6번이 된 다음에 제가 여러분 이제 다시 원래 하던 일을 계속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두 번째 인터럽트를 걸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인터럽트 스위치입니다. 자, 두 번째를 자, 누릅니다. 여기 있네. 두 번째를 눌러봅니다. 예, 전체가 켜졌다 이렇게 인터럽트가 걸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시작하죠. 예, 두 번째 거 다시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걸었습니다. 예, 껌먹합니다. 예, 되죠? 네. 그리고 한 다음에 다시 처음에 했던 걸로 돌아갑니다. 이와 같이 인터럽트가 걸리는 것을 여러분들이 두 개의 인터럽트를 동시에 처리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내줬던 거, 그, 인터럽트를, 한 개의 인터럽트를 처리하지 않고 두 개의 인터럽트를 동시에 처리하는 방법을 과제로 내드렸는데,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한번 프로그램으로 실제 만들어 봤습니다. 자,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이번 시간에 본론인 모터 구동 프로그램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잠깐 끄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미 한 개의 인터럽트를 처리했을 때 그 방법을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합니다. 이거 하나씩만 더 추가가 된 거죠. 요거 레지스터 초기화할 때. 즉, 요쪽 부분이 전체가 뭐죠? 요쪽 부분은 한 개의 인터럽트만 처리할 때는 요 부분만 써주면 되죠. 즉, D0를 눌렀을 때 D0 비트를 통해서 인터럽트 신호가 들어왔을 때 요거만 처리하는 겁니다. 요거만 처리하는 건데, 이번 시간에는 두 개의 인터럽트를 동시에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D0와 그 다음에 D1 두 개의 인터럽트 신호가 동시에 들어왔을 때, 여기도 인터럽트 신호가 들어오고 여기도 인터럽트 신호가 들어왔을 때를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지스터를 처리하는 방법. 요거는 레지스터, 이게 어디서 뜬금없이 나왔습니까 하는데, 이미 제가 저번 시간에 제일 인터럽트 강의를 시작한 첫날에 제가 이미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거 각 레지스터의 기능과 어떻게 처리하는가, 그리고 그 기능에 대해서 설명했기 때문에 그쪽에 가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처리를 한 다음에 여기 요거는 인터럽트를 시작하라 라는 뜻이죠. 여기 인터럽트를 시작하라. set 인터럽트. 그래가지고 본 프로그램은 그냥 요거죠. 요겁니다. 요거, 즉 LED가 한쪽 방향으로 쭉 켜졌다가 다시 돌아가서 쭉 켜지고 이런 겁니다. 그러다가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D0를 눌렀어요. D0를 누르면 어떻게 되나요? 인터럽트 처리 프로그램이 실행이 돼야 되죠? 바로 요겁니다. D0를 눌렀을 때는 요거 ISR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 요 프로그램이 서비스 루틴이, 즉 프로그램이 인터럽트 처리 프로그램이 실행이 됩니다. 요거는 바로 D0를 눌렀을 때. 그거 구분은 어떻게 하죠? 다 똑같은데 요거만 틀리죠? 인터럽트 0. 그 인수에 인터럽트 0 언더바 벡트 요 인수만 틀립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뭘 눌렀을 때일까요? 요거는 D1을 눌러서 인터럽트를 요청했을 때입니다. 요거 인수만 틀리죠? ISR 똑같이 함수 이름도 똑같은데 요 인수만 틀립니다. 이때는 D0를 눌렀을 때는 인터럽트 0, D1을 눌렀을 때는 인터럽트 1, 요거만 틀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두 개의 인터럽트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번 시간의 본론인 모터 구동 프로그램의 모터는 어떻게 과연 AVR 포트를 통해서 어떻게 제어할까 그러는데, 사실은 DC 모터는 그냥 제어 포트만, 제어 신호만 다를 뿐이죠. 그냥 출력하는 LED 프로그램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 지금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요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는 이것이 모터 드라이브입니다. 그 다음에 요 옆에 보이는 게 요게 DC 모터입니다. 여기요. 여기 이렇게 DC 모터가 보입니다. 요게 DC 모터고요. 여기 돌아가는 휠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요게 DC 모터 드라이버. 그러면은 DC 모터 드라이버와 그 다음에 DC 모터는 어떻게 연결하고, 그 다음에 그 DC 모터 드라이버의 기능은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그것은 이러한 우리가 쓰고 있는 애토메가 128, 즉 AVR과는 어떻게 연결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AVR을 통해서 그 모터를 제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단독으로 모터만 제어하는 게 아니라 대개 다른 것들하고 연동해서 제어를 합니다. 인터럽트 신호를 가지고 제어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또는 그 타이머를 통해서 제어를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다른 것과 그러니까 다른 어떤 그 센서라든지 아니면 외부 장치하고 연동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여러분들 DC 모터를 제어하는 것은 여러분들 AVR 프로그래밍에서 필수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시면 제가 손으로 이렇게 가리키는데 이게 DC 모터 드라이버인데요. 드라이버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구동시킨다는 뜻입니다. 구동시킨다는 뜻인데요. 우리가 보통 DC 모터는 직류 전원을 DC 모터니까요. 직류 전원을 쓰는데 되게 5V, 9V, 12V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AVR에서 나오는 출력 신호로다가 그 DC 모터를 구동할 수가 없습니다. 전류도 약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뭐 임피던스도 매칭이 안 되고요. 그래서 반드시 그 DC 모터를 따로 구동할 수 있는 드라이버가 있어야 돼요. 즉 어떻게 되냐면 요게 바로 드라이버 회로입니다. 이게 드라이버 회로인데요. 이 드라이버 회로에다가 이 드라이버 회로에는 별도로 이 모터를 구동시킬 수 있는 5V 전원 또는 뭐 12V 전원을 따로 인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는 우리가 모터를 구동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랬는데 여기다가 제어 신호를 보내기만 합니다. 즉 몇 번 모터를 돌려라, 그 다음에 모터를 시계 방향으로 돌려라, 모터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라, 이런 것들만 제어 신호만 내줍니다. 이 모터 드라이버에서는. 즉 AVR에서는 이 모터 드라이브에 제어 신호만 내보내줍니다. 즉 어떻게 돌려라, 어떤 모터를 돌려라, 또 어떤 방향으로 돌려라, 이런 것만 제어 신호만 내줄 뿐이지 이 모터를 돌리게 하는 전원은 별도로 여러분들 이렇게 걸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전류의 세기도 있고 그래서요, 모터의 용량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모터 드라이버에는 외부에서 전원을 걸어줘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모터 드라이브입니다. 요거 제가 손으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요게 모터 드라이브입니다. 요거 모터 드라이브는 여러분들이 뭐 몇만 원, 한 뭐 1, 2만 원 정도 주시면은 인터넷에서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모터 드라이버를 사시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데이터 시트가 있습니다. 데이터 시트가 있는데 거기에는 대개 데이터 시트에 보면은 8개의 신호를 입력해 가지고 모터를 제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터 드라이버를 사면은 이렇게 거기에 데이터 시트에 보면은 8개의 제어 신호를 보내는 게 있어요. 이것은 당연히 AVR하고 연결합니다. 그 다음에 별도의 전원을 반드시 연결해야 돼요. 별도의 모터를 돌리는 전원.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별도의 DC 전원 장치를 연결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구동을 시켜야 됩니다. 저는요 어디서 그 5V 전원을 어디서 연결을 했냐면요, 바로 요 컴퓨터 내에서의 5V 전원을 여기에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모터 드라이버는요, 여기를 한번 보시죠. 모터 드라이버는 다시 한번 썼습니다. 이렇게 모터 드라이버에는 이렇게 제어 신호 8개의 비트로 제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요 AVR에 어디하고 연결을 하냐면 저는 B포트에 연결을 합니다. B포트에 연결해서 B포트에 하고
그 다음에 모터 드라이브하고 연결을 합니다. 어디하고요? B포트. 자, 그럼 이 제어 신호는 8개의 제어 신호인데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이렇게 제어 신호가 이렇게 8개로 되어 있습니다. 8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각각이 무슨 뜻인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enable B, enable A가 있습니다. 6번째 비트하고 5번째 비트인데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enable A다. 요 모터 드라이버에는 2개의 DC 모터를 연결할 수가 있어요. 2개의 DC 모터 A, B 2개의 DC 모터를 연결하긴 하는데요. A만 돌리고 싶으면은 enable A라고 써 있는 요거를 1로 해주면은 A만 돌아갑니다. 돌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enable B 요것도 1로 해주면은 B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될까요? enable A만 1로 해놓으면은 A 모터만 돌릴 수 있습니다. A 모터만 돌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enable B만 1로 해놓으면은 B 모터만 돌릴 수 있어요. 2개의 모터 중에서 2개를 동시에 1로 해놓으면은 2개를 다 돌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 신호만 제가 알려드릴게요. 묶어서 알려드릴게요. in 1, in 2 한데 이건 정회전, 역회전입니다. 즉 여기를 1로 해놓으면은 시계 방향으로 돌고요. 시계 방향으로 돌고 요거만 1로 해놓으면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습니다. 즉 이거는 A 모터를 연결했을 경우입니다. A 모터를 연결했을 때. 그 다음에 B 모터를 연결했을 때는 어떤가? 근데 이건 좀 떨어져 있는데요. in 4하고 in 3입니다. 요거는 B 모터를 연결했을 텐데 요거만 1로 해놓으면은 B 모터가 정회전. 그 다음에 요거만 1로 해놨을 때는 B 모터가 역회전. 이렇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 가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제 모터 드라이버에 이제 A하고 B 모터가 연결되어 있다고 그러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기 모터 드라이버에 A 모터하고 B 모터가 연결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요 A 모터만 시계 방향으로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먼저 A 모터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요거 1. 그 다음에 A 모터가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거, 요거 2개 중에서 요거를 1로 해놓으면 되죠. 그래서 요거만 1로 해놓으면은 연결된 A 모터를 시계 방향으로 돌립니다. 그 다음에 A 모터를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려면 어떻게 할까요? 요거 1, 그 다음에 요거 1, 이렇게 해놓으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그러면은 B 모터를 시계 방향으로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enable B를 1, 그 다음에 in 3, 1, 요거를 1, 이렇게 해놓으면은 두 번째 모터가 시계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럼 두 번째 모터가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요게 1, 요게 1,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그 제어 신호를 보내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제어 신호는 어디에 연결한다고요? 그 AVR의 B 포트에 연결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 이렇게 B 포트에 연결했습니다. 요거요.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너무 간단한 프로그램 요겁니다. 한번 보시죠. 이게 제가 쓰던 모터인데요. 2개의 모터가 이렇게 됐던 거, 제가 옛날에 그 바퀴 2개로 균형을 잡아가면서 앞으로 가는 그 로봇을 만들어 가지고 그때 실습하던 그 말하자면은 그 모터인데요. 2개의 직류 모터인데 한쪽이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쪽만 일단 제어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AVR에 모터 드라이버를 연결했습니다. 보이시죠? 네, 이때 제어 신호는 B 포트를 통해서 모터 드라이버를 제어합니다. 그 제어 신호는 제가 위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별도의 전원을 연결해야 돼요. 별도의 전원, 이 모터를 구동시키는, 이거는 제가 PC에서 받아다가 연결을 했습니다. 그 USB에 5V 전원 있죠? 그걸 갖다 꽂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A 모터하고 B 모터가 연결되어 있는데, 이번 프로그램은 뭐냐면요. 신호를 내보내서 A 모터가 시계 방향으로 돌았다, 반시계 방향으로 돌았다 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고 이 시간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기로 하겠습니다. 파일이 아니죠. 프로젝트, 뉴 프로젝트. AVR GCC A016인가요? A016. 그 다음에 next AVR simulator. 그 다음에 에트메가 128. 그거를 제가 가져오겠습니다. 파일, 오픈. 그 다음에 A016에 요겁니다. 자, 그러면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프로그램의 전체 틀을 완성합니다. 샵 define CPU 16000000 assembler 샵 include avr file.h 그 다음에 샵 include util delay.h 그 다음에 샵 define to는 1이다. 샵 define dx는 delay milliseconds다. 이렇게 정의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인트에서 void 그 다음에 무한 루프를 만들죠. 일단 자, 이렇게 프로그램의 꼴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 매크로가 중요한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모터 제어 신호에 대한 매크로를 정의한다. 요런 거 해놓으시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먼저 어떻게 하냐면요. 뭐 비셋이라는 것도 비셋 뭐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그 제어 신호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우선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볼까요? 어떻게 정의를 해보냐면요.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define 먼저 A 모터를 결정하는 거 enable A 모터는 몇 번째 비트가 1이면은 8개 비트 중에서 그 돌아가나요? 이걸 보면 알죠? 여기 나와 있습니다. A 모터는 여기 있네요. A 모터는 요거죠. enable A. 5번째 비트가 1이면 되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서 1 5번째 비트 1을 오른쪽으로 5비트를 밀어라 이렇게 정의합니다. 샵 define enp B 모타는 가볼까요? B 모타는 여기 있네요. 요거 6번째 비트를 1로 해두면 되네요. 그죠? 여기가 그러니까 1을 6번 왼쪽으로 밀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1을 왼쪽으로 6번 밀은 것이다. 그 다음에 define A 모타의 정회전 forward A 모타의 정회전은 몇 번째 비트일까요? 여기 보면 있죠? in1이죠. 요게 정회전이죠. 두 번째 비트 1을 요 두 번째 0, 1 여기를 1로 해야 되니까 1을 두 번 밀으면 되죠. 왼쪽으로. 그러니까
이를 왼쪽으로 2번 밀어라. 자, sharp define A 모터를 반대로 백워드로 돌리는 것은 이를 몇 번 옮기나요? 여기 한번 보죠. 이를 요거죠. 세 번째요. into 요거를 1로 해놓으면 됩니다. 세 번째를 옮겨라 이렇게. 그 다음에 sharp define B 모터를 forward 정회전 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것은 in 3죠. 여기 봤을 때 in 3, 요거죠. 요거. 네 번째 비트를 1로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요거죠. 그래서 이를 4번 왼쪽으로 4번을 옮겨서 거기를 세트하는 sharp define B 모터를 반대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옮기는 것은 어딜까요? 요거죠. 인포 7번 제일 왼쪽 비트요. 7번이죠. 그죠? 그래서 이를 왼쪽으로 7번을 옮기라. 이렇게 해놓으면은요 의외로 편합니다. 이 외에도 그 비트를 조작하고 또 쓰기 쉽게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들이 사용되는데 그것은 제가 AVR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씩 제가 그 방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샵 먼저 모터를 연결한 포트의 입출력을 결정한다. 그렇죠? 모터는 지금 B 포트에 연결했습니다. 이 모터 드라이버를 제 오른쪽 항상 화면을 봐주세요. 이 모터 드라이버는 뭐냐면은 AVR의 B 포트하고 연결했습니다. 그러니까 B 포트는 출력으로 해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DDR, Data Direction, DDR of B 포트는 전부 출력을 하라. 0xFF. 자,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너무 정회전, 역회전만 시키는 거니까요. 자, 본 프로그램으로 들어갑니다. 먼저 폴트 B에다가는 정회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A 드라이브에 먼저 ENA, 그죠? ENA A 드라이브를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정회전을 해야 돼요. 정회전은 뭘까요? A 드라이브의 정회전 요거죠. AF 하여라.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죠? A 모터의 정회전이죠. 정회전을 하고 한 3초 동안 돌려보겠습니다.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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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3초. 그래서 3mm 동안 그대로 있어라. 그 다음에 폴트 또 역시 이번에는 여기에 stop이라는 것도 하나 정의를 하겠습니다. define stop. stop은 그냥 전체에다 0이라는 신호를 들여보내면 됩니다. 0x 00 이렇게 하면은 전체가 다 멈춰버립니다. 0이라는 신호를 보내면은요. 이렇게 0이라는 신호를 보내면은 전체가 다 멈춘다. 자, 이거는 잠깐 멈춥니다. 포트 B를 멈춰라. 어떻게 할까요? 멈춰라. 스탑. 잠깐 멈춥니다. 멈춘 다음에 잠깐 한 1ms, 2ms 정도 멈춰봅니다. 그리고 폴트 B에 이번에는 정회전이 아니라 역회전을 시킵니다. A 드라이브에 EN B에 B를 선택하고 그것을 역회전을 하라 그러면은 BF죠. AB죠. 여기요. 요거 역회전. 역회전을 하라. 이렇게 해줍니다. A 모터의 역회전. 자, 이렇게 역회전을 한 다음에 한 3초 머무르고요.
3초를 머물렀다가 폴트 B 뭐 멈추죠. 스탑. 요거를 위에다가 놔야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정회전하고 제가 여기 멈춰라 3초 동안 해라. 여기도 여기다가 폴트 B는 스탑 멈추고 3초 동안 머무른 다음에 3초 동안 요건 뭐 그러면 요게 필요가 없네요. 그렇죠? 3초 동안 머물러라. 그래서 그거를 계속 반복하면은 결국은 모터가 정회전했다, 역회전했다 이런 과정을 반복할 겁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자, 그럼 한번 컴파일을 해보겠습니다. 컴파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컴파일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상 없이 컴파일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플래시 메모리로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 커넥트 A16이죠? A16에 옮겨 보겠습니다. 프로그램. 자, 그럼 한번 현재 지금 모터가 요건데요.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이쪽에 요 바퀴입니다. 요거가 이렇게 제가 잘 보이게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요 바퀴인데요. 요거 이게 더 안 보이는군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지금 요 바퀴입니다. 제가 한번 실행을 시킵니다. 자, 눌러봅니다. 지금 실행이 잘 안 되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프로그램 요 부분이 제가 그렇죠. 돌리고 난 다음에 3초를 계속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돌리고 나서 3초 동안 이렇게 있어라 이렇게 해야 되죠. 제가 이게 실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돌리고 나서 3초 동안 있다가 그 다음에 정지를 해야 되는데 돌리자마자 정지를 하니까 안 돌아가죠. 자,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컴파일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컴파일이 됐으니까 다시 옮겨봅니다. 커넥트 프로그램. 자, 다시 한번 실행을 시킵니다. 자, 왼쪽으로 3초 동안 돌다가 멈췄다가 다시 이쪽으로 돌립니다. 근데 방향 회전이 안 되네요. 그 원인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틀렸네요. 오늘 따라서 제가 왜 이렇게 실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B 모터가 아니라 A 모터의 정회전, 역회전이죠. 그러니까 요 ENA. 하고 yes 한 다음에 다시 컴파일을 합니다. 네, 이상 없이 됐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다시 한번 실행시키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3초를 돌다가 다시 이쪽으로 돌고 반대로 돌다가 다시 역회전하고 이렇게 역회전, 정회전을 반복합니다. 역회전, 정회전, 역회전, 정회전. 이게 갑자기 멈추는 거를 다시 한번 프로그램을 한번 변경해 보겠습니다. 본 프로그램에 가서요. 여기서 스탑한 다음에 스탑을 한 다음에 여기서도 잠깐 좀 머물러 보겠습니다. DE 한 10ms 정도 머물렀다가
다음 돌리는데 그대로 돌리지 않고요. 그대로 돌리지 않고 10ms 정도 하고 여기도 한 10mm 정도 스탑한 다음에 한 10mm 정도 10ms 정도 잠깐 머물렀다. 왜냐하면 갑자기 돌면은 그게 역부하가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컴파일을 합니다. 컴파일을 한 다음에 이상이 없습니다. 커넥트 프로그램. 자, 다시 한번 해봅니다. 정회전 했다가 쉬었다가 그 다음에 역회전, 정회전, 역회전 이렇게 정회전과 역회전을 반복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터 구동 프로그램은 그냥 LED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고 단지 이제 이 모터 구동 프로그램을 다른 말하자면은 그 센서라든지 여러 가지 뭐 외부 다른 키보드라든지 이런 외부 신호하고 연동해서 돌리기 같이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게 어렵습니다. 저도 요걸 가지고요 두 바퀴로 이렇게 균형을 잡으면서 앞으로 전진하는 로봇을 한번 만들어 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PID 제어라든지 이런 다양한 알고리즘이 들어가는데요. 어쨌거나 이 모터 제어는 여러분들이 필수적인 겁니다. 그래서 꼭 알아놓으셔야 될 그러한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모터 제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이겁니다. 뭐냐면은 모터 드라이버가 반드시 필요하며 여러분들이 이제 시중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모터 드라이버는 소형 DC 모터 드라이버죠. 그때 제어 신호는 바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마이컴, 즉 AVR에서 신호를 보내서 모터의 회전이나 회전 속도까지도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다. 회전 속도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PWM 제어 같은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속도 제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터의 전원은 외부에서 연결해 줘야 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터 드라이브를 사면은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바로 모터에 보내는 제어 신호의 특성을 알고 그 특성대로 여러분들이 제어 신호, 여기는 이렇게 간단합니다. 특성대로 제어 신호를 내보내면은 모터는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저번 시간에 과제를 내줬던 두 개의 인터럽트 신호를 처리하는 방법, 그 다음에 DC 모터를 구동하기 위해서 모터 드라이버와 그 다음에 제어 신호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것,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이렇게 간단한 모터 제어 구동 프로그램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러한 매크로를 굳이 정하는 이유는 우리가 데이터를 이렇게 직접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입력할 수도 있는데 왜 굳이 이렇게 매크로로 문자를 정의해서 쓰냐면요. 나중에 유지 보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을 봤을 때 아하, 이 모터 구동 프로그램이 이런 식으로 해서 되는 거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또 만든 사람도 쉽게 수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점을 명심해서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백 가지 프로그래밍 방법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하는 것은 매크로 정의한다든지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독창적으로 여러분들만의 프로그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방법 중에 제가 한 가지만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자, 오늘
수업 여러분들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